폐악과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노동조합. 그럼에도 이 단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효능을 통해 노동조합이 어떻게 무너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지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의 양면 2부, 노동조합의 세 가지 효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근거, 힘의 균형이라는 저울추입니다. 일부에서는 노조가 소수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감옥을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중요한 전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감옥의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은 무한한 권력을 가진 사용자와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시장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그 감옥의 벽을 부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저울추입니다. 노동조합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배경 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산업혁명 시기 영국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 비위생적인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당시의 자유시장 논리는 노동자를 인격체가 아닌 비용으로만 간주했습니다. 개별 노동자는 거대한 자본가 앞에서 어떠한 협상력도 갖지 못하는 원자화된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절망 속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기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개인이 거대한 조직, 즉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낼 힘이 없는 개인은 기업이 제시하는 불리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은 흩어져 있던 개인의 목소리를 하나의 거대한 확성기로 증폭시켜 비로소 사용자와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입니다. 미국 스타벅스 노조 결성 운동은 이 오래된 가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1년 뉴욕 버팔로의 한 매장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MZ세대의 바리스타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스케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위험한 노동 환경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미국 전역 수백 개 매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낡은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역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기댈 수밖에 없는 최후의 우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노동조합은 개별 노동자가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조직적 보호막이 됩니다. 이는 한 개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동시에 일터의 비인간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단기적으로 노조의 활동은 사회 전체의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력이며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귀족 노조 비판은 분명한 현실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의 문제를 노동조합 전체의 본질적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해결책은 노동조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조 단결권을 보장하고 전체 노동을 아우르는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불평등이라는 감옥의 설계저가 아니라 그 견고한 벽에 균열을 내고 모두에게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첫 번째 효능입니다. 두 번째 근거, 안전한 일터라는 발사대입니다. 일부에서는 노조의 경직된 요구가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아 기업 경쟁력 저하라는 시한폭탄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비용에만 매몰되어 장기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은 당장의 이윤보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함으로써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발사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기업은 안전설비 투자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노동 강도를 무리하게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보여주듯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제빵 공장의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들은 그 비극적인 결과물입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위험한 기계의 안전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주체도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조는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감시자이자 파수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 위험 상황 시 작업 중지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별 노동자가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신해 이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한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의 살해 이후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했고 위험한 석탄 이송 설비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결국 안전 펜스와 조명 등을 설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변화입니다. SK하이닉스는 노사 공동 상설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안전 문제부터 임금 체제 개편까지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합니다. 노조는 회사의 비전을 신뢰하고 회사는 노동자를 핵심 파트너로 존중합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무분규 전통을 이어오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대립과 갈등의 주체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기적으로 노조의 안전 감시 활동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직접적으로 낮춥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막대한 사후 처리 비용, 생산 차질, 그리고 기업 이미지 실추와 같은 경영상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기적으로 안전한 일터는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는 그 자체로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는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조직 문화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안전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노동조합의 안전 요구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투자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성장의 시한폭탄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가장 든든한 발사대입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두 번째 효능입니다. 세 번째 근거,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입니다. 일부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투쟁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무거운 청구서를 남긴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분석입니다. 그들이 사회에 던지는 목소리는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노동조합은 공장의 담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역할을 수행하곤 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투쟁의 중심에는 양대 노총이 있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 주체 역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 활동입니다. 사회적 대화 모델이 발전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노동조합이 갈등을 넘어 사회 통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에서 노동조합은 경영계, 정부와 함께 국가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을 고려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곤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인정받을 때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단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의제 제기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새로운 고용 형태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존 노동조합의 연대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은 정부와 기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세력으로서 권력의 독주를 막고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숙한 노사정 대화 모델이 정착된다면 노동조합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노조의 투쟁 방식이 과격하고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적 비용으로만 치부하고 대화의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면 그 목소리는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있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투명한 대화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비용 청구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영수증인 셈입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세 번째 효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세 가지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불평등이라는 감옥의 벽을 허무는 힘의 균형이라는 저울추. 둘째, 성장의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안전한 일터라는 발사대. 셋째, 갈등의 청구서를 사회적 합의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 일부에서 본 것처럼 노동조합은 분명 자신들만을 위한 성벽을 높여 사회를 위협하는 괴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부에서 확인했듯이 노동조합은 약자를 위한 우산이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회를 지키는 방패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이 영상의 제작에는 헌법, 노동조합법,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그리고 SK하이닉스 노사상생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